여러분, 비타민 C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감기 예방, 피로 회복, 피부 미백.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건 비타민 C의 진짜 힘 중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저는 40년간 비타민 C와 항산화 작용을 연구해온 정혜윤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느낀 게 있습니다.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피부는 칙칙하고 잇몸은 자주 붓는 분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타민C를 잘못 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복구시키는 세포 수리공이에요. 문제는 이 강력한 비타민을 언제,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전혀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유일한 비타민입니다. 하루만 부족해도 피로가 쌓이고 혈관이 손상되고 면역력까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 식전에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비타민C를 감기약이 아닌 몸 전체를 살리는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타민C를 그냥 버리고 계셨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비타민C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 공복인가요? 식후인가요? 아니면 피곤할 때만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로 가족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1 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8세 박선주 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비타민 C 2알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피곤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빛이 어둡고 잇몸에서는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났습니다. 박사님, 영양제를 먹는데 왜 저는 점점 더 피곤해질까요? 그분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박선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언제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 한 컵과 함께 2알을 한꺼번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2시간 안에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 아침에 드신 비타민C는 점심 전에 이미 다 사라진 거죠. 하루 종일 몸은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로 버텨야 했던 겁니다. 제가 박선주님께 드린 조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루 2알이 아니라 3번으로 나눠서 식후에 드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고가의 영양제도 새로운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는 시간과 횟수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피로가 줄었고 2주 뒤에는 양치할 때 피가 멎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박사님, 제 얼굴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하시더군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 반응한다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세포를 깨우고 피부와 혈관과 면역까지 함께 살아나는 신호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타민C의 힘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것.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모든 걸 바꿉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비타민 C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비타민 C 부족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면 이건 단순히 잇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콜라겐 합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콜라겐은 우리 잇몸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기둥 같은 거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타민 C가 부족한 분들은 잇몸 출혈 확률이 약 3배나 높았습니다. 실제로 박선주 68세님도 양치만 하면 피가 나서 치실을 아예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비타민 C를 식후에 나눠서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피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잇몸 출혈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몸 전체의 혈관이 약해지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예요. 잇몸은 모세혈관이 아주 밀집된 곳이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혈관들도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처럼 눈에 안 보이는 곳은 더 조심해야 하고요. 잇몸 출혈을 막으려면 하루 3번 식후에 비타민 C를 500mg씩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꼭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위가 약한 분들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요즘 양치할 때 잇몸이 시리거나 피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작게 부딪혀도 멍이 쉽게 생기고 오래 간다면 이건 모세혈관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비타민 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타민 C 농도가 낮은 사람들은 혈관 탄력성이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2세 김은호님이라는 분도 무릎에 멍이 자주 생겨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비타민 C를 꾸준히 드신 지 한개월 후부터는 멍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멍이 자주 든다는 건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피부에 보이는 멍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내부 장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뇌 속 작은 혈관들이 터지면 미세한 뇌출혈로 이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면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혈관을 강화하려면 점심 식사 후에 철분제와 함께 비타민 C를 복용하시면 효과가 2배로 늘어납니다. 철분 흡수도 도와주고 혈관도 튼튼해지니까 일석이조죠. 다만 카페인 음료와 함께 마시면 비타민 C가 빠르게 배출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커피나 녹차는 비타민 C 먹고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살짝 부딪혀도 멍이 오래 가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혈관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한번 생긴 상처가 계속 덧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비타민 C는 상처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조력자예요. 영국 영양학 저널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상처 회복 속도가 40%나 빨랐습니다. 이화진 64세님은 손등에 생긴 작은 상처가 한 달씩 낫지 않아서 답답해 하셨는데 비타민 C 복용 루틴을 조정한 후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아물었다고 하셨어요. 상처 회복이 느리다는 건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위장 점막이나 혈관 내벽처럼 눈에 안 보이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곳들이 손상되면 회복이 느려지면서 염증이 만성화되고 결국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하려면 잠들기 전에 리포조말 형태의 비타민 C 500mg과 콜라겐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리포조말은 지방막으로 쌓여 있어서 천천히 오래 흡수되거든요. 밤새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에 비타민 C가 계속 공급되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리포조말보다는 일반 형태를 권장합니다. 작은 상처가 오래 가거나 다시 벌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세포가 에너지 부족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면 비타민 C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타민 C는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직접 관여하거든요.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그룹이 피로감 지수가 35%나 낮았습니다. 70세 정윤호 님도 아침 피로가 너무 심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려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일간 비타민 C 루틴을 지킨 후부터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성 피로는 단순히 쉬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도 피곤한 거예요. 비타민 C는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아침 피로를 없애려면 아침 식사 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비타민 C를 드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먹고 나서 1시간 이내에는 커피를 피하셔야 해요. 카페인이 비타민 C를 빠르게 배출시키거든요. 요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뇌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미국 노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수치가 높은 그룹은 기억력 저하 위험이 37%나 낮았습니다. 오미정 69세님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비타민 C를 꾸준히 드신 후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에도 취약하죠.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면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기억력을 지키려면 밤에 리포조말 형태로 비타민 C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리포조말은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오래 지속되거든요. 밤새 뇌세포가 회복되는 시간에 비타민 C가 계속 공급되면 뇌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수면 전에는 탄산음료나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시고요. 이런 음식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뇌가 산소 부족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부족 증상을 알았으니 어떻게 먹어야 흡수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가장 낮은 상태예요. 이때가 바로 비타민 C를 보충해야 하는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공복에 비타민 C를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세포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밤새 굶주렸던 세포들이 일제히 영양분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이때 비타민 C를 제대로 공급해주면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오전 내내 피곤함에 시달리게 되고요. 아침 루틴은 이렇게 하세요.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비타민 C 500mg을 드시는 겁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그리고 귤이나 키위 같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 C 흡수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과일 속 천연 비타민 C와 영양제가 시너지를 내거든요. 혹시 아침에 물 대신 커피를 먼저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순서를 바꿔보세요. 낮 시간대는 우리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에너지를 쓰는 때입니다. 업무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몸이 계속 움직이면서 비타민 C를 빠르게 소모하죠. 그래서 점심 식사 후가 두 번째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때 비타민 C를 보충해주면 오후 피로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 후에 커피나 홍차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C를 먹고 바로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점심 이후는 많은 분들이 졸음과 피로를 호소하는 시간대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더 피곤해지죠.
이때 비타민C가 혈액 속에 충분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서 오후 나른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점심 루틴은 이렇게 하세요. 점심 식사 후 철분제와 함께 비타민C를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철분이 잘 흡수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상승하면서 오후에 졸음이 덜 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먹고 나서 최소 1시간 뒤에 커피나 홍차를 드세요. 이 시간만 지켜도 흡수율이 2배는 높아집니다. 점심 먹고 나면 피곤이 몰려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점심 후 비타민C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 특히 잠들기 전은 세포 재생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때 비타민C가 충분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런데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알코올과 니코틴은 비타민C를 빠르게 파괴하거든요. 밤 시간은 우리 몸이 자가 치유 시스템을 가동하는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낮 동안 쌓인 손상을 복구하죠. 이 과정에서 비타민C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콜라겐 생성이 밤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때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저녁 루틴은 이렇게 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리포조말 형태의 비타민C 500mg과 콜라겐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리포조말은 지방막으로 쌓여 있어서 천천히 오래 흡수되거든요. 밤새 세포에게 계속 비타민C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콜라겐과 함께 먹으면 피부와 관절 회복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고요. 역시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싶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비타민C를 먹을 때 어떤 영양소와 함께 먹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철분, 콜라겐, 그리고 충분한 물. 이 세 가지가 비타민C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철분은 비타민C와 만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고 콜라겐은 비타민C 없이는 제대로 합성이 안 됩니다. 물은 비타민C가 몸속에서 잘 돌아다니게 도와주고요. 여기에 추가로 아연이나 비타민 E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아연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라서 비타민C와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세포막을 보호하죠.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탄산음료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비타민C 배출을 촉진하죠. 그래서 비타민C를 먹기 전후 1시간은 카페인과 탄산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비타민 먹고 바로 커피 마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간 간격을 두세요. 모든 분들에게 비타민C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위가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이 약하면 비타민C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가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00mg 이상을 장기간 복용하면 결석 위험도 있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비타민C가 몸속에서 옥살산으로 변환되는데 이게 신장에 쌓이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적정 용량을 정하셔야 해요. 만약 신장이 약하거나 위가 예민하시다면 하루 500mg에서 1000mg 정도만 드시고 꼭 3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리포조말 형태는 위에 부담이 덜하니까 위가 약하신 분들한테 좋아요. 혹시 위가 자주 쓰리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용량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비타민C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잘못 먹으면 2시간 만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제대로 먹으면 하루 종일 세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3일 만에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공복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2시간 후에는 몸속에 비타민C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후 내내 피로가 쌓이고 저녁이 되면 얼굴이 푸석해지고 잇몸에서는 피가 나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밤새 세포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요. 이런 상태가 몇 달 지속되면 혈관은 약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3번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잠들기 전에 나눠서 먹으면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계속 에너지를 받으니까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콜라겐 합성이 제대로 되면서 잇몸 출혈이 멎고 피부가 탄력을 되찾고 상처도 빠르게 아뭅니다. 혈관이 튼튼해지니까 멍도 덜 들고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면서 머리도 맑아집니다. 이 모든 게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비타민 C 500mg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내일 아침에는 아침 식사 후에 한 알, 점심 식사 후에 한 알 더 드시고요. 이렇게 하루 3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지키세요. 3일 후면 아침 피로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후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2주 후면 잇몸 출혈이 멎습니다. 한 달 후면 가족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몸이 가벼워집니다. 비타민C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몸속의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이자 세포를 살리는 리셋 버튼이에요. 하루 한 알로는 부족하고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나눠서 식후에 드세요. 그 작은 루틴이 내 몸의 세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귤 1개, 키위 1개를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커피는 비타민 C 먹고 1시간 뒤에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흡수율이 3배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의 효과를 10배로 만드는 조합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일 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